결국 돈 들어오는 건 다 소득인데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액 깎면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절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승과 만들어가는 절세 다만세TV 세무사 이용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전달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스트리머 분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실 텐데요. 오늘은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의 종합소득세 절세 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기간에 어떤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유리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이죠. 아마존이 트위치를 인수하면서 트위치는 한국에서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트위치가 MZ세대들한테는 아프리카 TV를 위협할 만큼 인기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트위치 시청자들을 트수라고 부르는 신조어도 생겨날 만큼 요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트위치가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고, 그 인기와 더불어 스트리머 분들의 세금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스트리머 분들이 세금 관련돼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머라고 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죠.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상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제작한 영상 컨텐츠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고, 이 경우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한 스트리머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판단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렇게 두 가지를 새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인적 고용관계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해서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때 영상 편집자나 매니저를 고용하시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인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물적 시설이란 집 이외에 별도 스튜디오 등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리머 분들 뿐만이 아니라 유튜버, BJ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신중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가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 여부에 따라서 업종 코드가 달라지고 그 업종 코드에 따라서 소득세법상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봐볼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스트리머가 이제 판단해 볼 것은 인적 고용 관계가 있는지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업종 코드는 정해져 있어요. 921505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코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인적 고용관계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면세사업자를 내시면 되고, 이때 업종 코드는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게 유리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납세자 분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통상 사무실을 임차해서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내고 있고, 촬영 장비뿐만이 아니라 촬영용 소품 등 매입해야 하는 제품들이 많은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시고 매입세 환급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면세사업자보다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과세사업자 업종 코드인 921505로 사업자를 내신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할 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 공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 있다는 건 다들 들어보셨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니고,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장에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는 가산세가 잔뜩 붙어서 본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제때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만큼 좋은 절세 방법이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또는 3.3% 크리에이터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 스트리머 분들은 모두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스트리머 분들은 사업소득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지난해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런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스트리머 분이 스트리머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스트리머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만들어주고, 이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금액,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대상 소득 금액은 착오 없이 반영해서 신고가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트위치 자체 정산 수입이냐 아니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스트리머 분들이 세금 신고 때 특히 어떤 매출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트위치 자체 정산 수입이냐 아니냐, 이렇게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위치 자체 정산 수입에 대해 설명드려보면 여기에는 구독, 광고, 비트, 월급 이렇게 네 가지가 해당됩니다. 시청자는 정기 구독을 통해서 스트리머의 채널을 후원할 수 있죠. 이때 정기 구독에 따른 수익 금액은 트위치에서 자체 정산해서 스트리머는 정산 금액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때 정산 비율은 제휴 스트리머냐 아니면 파트너 스트리머냐에 따라서 다 다른 정산료를 적용받겠지만, 이렇게 스트리머들이 정산받은 금액은 외화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영세율로 신고해 주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매출액으로 반영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도 트위치로부터 광고 수입의 일정액을 정산받게 되는데, 구독 수익과는 달리 정산 비율을 트위치에서 공개는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시청자가 광고를 시청함에 따른 광고 수입도 누락 없이 매출로 반영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 수입이 있습니다. 비트 수입은 잠시 후 아래 설명드릴 투입이나 도네이션과 같은 서드파티 플랫폼을 통한 후원과는 달리 비트는 트위치 고유의 스트리머 후원 수단입니다. 비트 후원금 또한 매출액에 반영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위치 월급이 있습니다. 파트너 스트리머의 경우에는 트위치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트위치로부터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기도 하는데, 이 금액도 스트리머의 매출액으로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트위치 자체 정산 수입, 구독, 광고, 비트 월급은 수익 금액이 $100가 넘게 되면 트위치 측에서 자체 정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정산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서드파티 플랫폼 후원 수익이 있습니다. 제3자 플랫폼으로서 시청자가 트위치 고유의 후원 수단인 비트 이외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후원을 하게 되는 경우 발생되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드파티 플랫폼으로는 트윕, 투네이션, 스티키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드파티 플랫폼을 통해서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수익 금액을 인식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드파티 플랫폼이 제공한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게 되고, 서드파티 플랫폼으로부터 후원 금액에 대한 정산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매출액은 총액으로 신고해 주어야 하는데,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총 후원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수수료는 별도로 비용으로 반영해서 신고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과세관청이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서드파티 플랫폼으로부터 후원 금액을 정산받을 때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매출 신고 때는 3.3%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인식되어 매출을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스티키밤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스트리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현금 영수증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 없이 비용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매년 5월 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우편 또는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게 될 텐데요. 신고 안내문상 신고 유형을 보시고 각자 자기의 신고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수익 금액이 커서 복식부기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 A, B, C 유형의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복잡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신고 대상자입니다. D 유형의 간편 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추계 방식과 장부 작성을 통한 세금 신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준 경비율이라는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비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납부할세액을 확인하시고 세부담이 되신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장부 작성을 통한 세금 신고를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 F, G 유형의 간편 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추계 방식과 장부 작성을 통한 세금 신고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 발생한 경비보다 단순 경비율을 통한 경비가 더 크다면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신고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국 돈 들어오는 건 다 소득인데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절세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 이 구조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이 클수록 세부담이 올라가는 건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돈을 적게 벌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매출을 일부 누락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비용은 지출한 금전이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된 경비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으시고, 매니저 또는 영상 편집자에게 지급한 인적 용역비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고, 해당 경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더해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된 경비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좋고, 계좌이체나 현금을 통해서 결제를 하셨다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돈 쓰시면 증빙자료 반드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921505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 혜택이 정말 크기 때문에 50%에서 100%까지 적용받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 없이 본인들이 직접 나는 경비율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세 전략은 없고 정확하게 신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돼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 영상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스트리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